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습니다. 노마드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MM2H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MM2H 비자를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가지 항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이렇게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조건부 승인을 받아요. 몇 개월 후에. 저 같은 경우에 한 5개월, 6개월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지나서, 조건부 어프로블 나오면 거의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갖춰야 될 은행 서류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이제 시큐리티 본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그 다음에 돈을, 납입하면, 피를 이제 납입하면, 이제 스티커가 나오죠. MM2H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3가지 항목, 우리가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이거는 직접 신청 안 하셔도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MM2H 비자, 그가 말레이시아 My Second Home 비자를 준비하는 핵심 서류 13가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내용은 레터입니다. Letter of Application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MM2H 어플리케이션을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거 제너레이션 해줘요. 어떤 서류를 자기가 다 준비했는지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체크리스트 for Direct Application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낸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낸 사람은 좀 다른 형식이 나오겠죠. 일단 저는 이제 직접 하는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니까요. 먼저 처음에는 Letter of Application이에요. Letter of Application이 뭐냐? 이렇게 쓰면은, 정말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카바 레터라는 거예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낼 때, 앞에 편지를 하나 씁니다. 보통 카바 레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은, 지금 여기 양식이 뒤에 보이죠? 먼저 보통 우리가 레터를 쓸 때 이 레터는 꼭 어떤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유 양식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이거를 어플라이로 갔을 때 어떤 중국 분은 이게 뭔지 몰라서 준비를 안 했더니만 A4지를 주면서 거기서, 볼펜으로 직접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워드나 한글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인해서 가면 좋은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보통 우리가 레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위에다가 이게 레터헤드를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누구 받으시오라고 해서 MM2H 센터 이제 주소를 이제 써두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다. 어플리컨트 누구다라는 걸 써주고요. 영어를 써주고, 제목을 이제 써주죠. 이제 MM2H를 신청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 써져 있냐면은, personal background라고 나오죠. 개인의 background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내 이름은 뭐고요. 저는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intention to join, the MM2H program. 왜 MM2H 말레이시아 살려고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살기 좋고 사시사철 따뜻하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돼요. 자기가 직접 살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단히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에 어플라이 하니까 좋은 내용을 중심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사실대로 쓰고요. 간단히 쓰고, 본인이 싱글로 어플리케이션 할 거냐 아니면 패밀리를 할 거냐 이런 거를 간단히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스포우스가 있다라고 쓰면서 누구랑 같이 한다. 21세 미혼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이름과 배우자 이름을 같이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How will you support your stay in Malaysia? 이런 financial capability라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또는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 또는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충분히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런 간단한 내용들만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쓰고, 여권 번호 쓰고, 날짜 쓰고, 사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준비됐죠? 예,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copy of resume by the main applicant라고 나왔어요. 뭐냐면은 그 메인 어플리컨트 이제
이제 주 신청자의 레주메 이력서죠. 이력서도 특별한 양식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이름 들어가죠. 이력서에 그 다음에 자기 학력 어디 뭐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 어디를 언제 졸업했고 그 다음에 워킹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내가 언제부터 무슨 일을 했고 몇 년 큼직큼직하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스킬 or expertise acquired 뭐 하면은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 이런 뭐 강조할 수도 있죠. 뭐 아니면 어떤 특별 단체에서 다녔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했는데 안 써도 되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아이템이죠. 우리가 MM2H 어플리케이션 폼을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MM2H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M2H gov.my를 들어와서 보면 여기 apply now에 봅니다. 여기 보면 step to apply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 step to apply를 눌러보면 먼저 프리 서미션을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좋은지요. 이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사이트로 가면은 mm2h online 그 다음에 motac.gov.my 이리로 가게 되면요. 여기 보면 new application이 있어요. new application은 이제 새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new application 하면 여기 이름을 넣게 되죠.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넣고요. 여기다가 nationality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맨 처음에 나왔어요. 제가 뒤에 또 국적을 여러 개 넣어야 되는데 참조로 그냥 넘어가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제출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코리아 리퍼블릭업을 선택해야 되죠. 위에 있는 코리아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업 이거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대한민국은 코리아 리퍼블릭업입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네. 그러고 나서 여권번호를 넣죠. 여러분 여권번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오브 버스를 넣으면 됩니다. 이제 생년월일을 이제 넣는 거죠. 생년월일을 이제 골라서 여러분도 생년월일을 고르세요. 이제 골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달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어드레스를 잘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이제 서미션을 본인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MM2H 에이전트를 통하겠습니까? 돼 있어요. MM2H 에이전트를 또 등록된 업체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접 하는 걸 우린 하는 거니까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냐, children이 있냐 이렇게 있으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정보를 같이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넣어주게 되어 있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할 거냐, 페닌슐라에 여기 말레이시아 여기 반도를 할 거냐, 사바라고 해서 보르네오 섬에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쿠알라룸푸르나 관련된 지역에 산다고 봤을 때 그냥 보통은 여기 말레이시아 반도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이거를 하거나 보안 관계로 이렇게 보안 번호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로봇이 하는지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generate application form 하면 이제 이게서 딱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요까지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더 넣어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개인 정보라든지 몇 가지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면은 아주 좋아요. 서미션을 하면 이게 일단은 프리 서미션이 돼요. 시스템상에 되고. 근데 그게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내러 가야 돼요. 내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설명드리면 우편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프린트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다운로드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요 작업이고요. 세 번째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3copy of IM12 폼을 이제 만들어 줘요, 같이. 요거가 3번, 4번과 뒤 13번을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면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붙여야 돼요. 사진은 총 5번에 나오듯이 총 4장이 필요합니다. 첫 장은 3번에 있는 MM2H 어플리케이션 폼에 붙이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3장은 어디다 붙이냐면은 IM12라고 하는 소셜 비지트 패스라고 하는 그 폼에다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래서 4장에 필요해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카피어 패스포트입니다. 카피어 패스포트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접수하는 사람마다 좀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표지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증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페이지를 다 복사를 해서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one copy with certification 하잖아요. 공증을 받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여권의 표지면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개인정보 있는 요 면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증을 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보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구청이나 이런 데 가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증을 1,000원 주면은 영문 공증을 해주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행정은 참 칭찬할 만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말레이시아 살다 보면은 정말 편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에 가면은 적은 돈을 내고 몇십 링깃 내고 공증을 받아요. 또는 사설 공증기관도 있습니다. 저는 그 MM2H에서 이야기해줬던 사설 공증기관에 가서 받았어요. 그 역시 몇십 링깃 안 합니다. 몇천 원 안 하고요. 그 외국에 있을 경우에 가장 좋은 거는 대사관 가서 받는 게 제일 좋고, 한국에 있을 경우는 이것처럼 여기처럼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페이지, 특히 저같이 인플로이먼트 패스가 있거나 아니면 와서 스튜던트 패스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패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입국 했던 그 스탬프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같이 이걸 페이지를 같이 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안전하게 하는 거는 모든 페이지를 다 카피해서 내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면해서 할 때는 제가 거기 그 부모님 할 때는 그 카피면만 내서 마지막 엔트리 카피면만 내서 됐는데, 제 거 할 때는 우편으로 접수를 해서 모든 면을 다 카피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개의 그 카피를 뜨는데, 그건 공증받은 앞장 거기 한 장에 대해서만 2개의 카피를 또 떠서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Letter of Good Conduct from Main Applicant Relevant Government Agency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그 경찰청에서 범죄 사실 확인서, 요 뒤에 있는 내용이죠. 요 확인서를 떼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왔듯이 메인 어플리컨트 것만 내면 돼요. 한 사람 것만 내요. 부부가 같이 신청하고 자녀를 하든지. 그래서 저나 저희 부모님은 전혀 뭐 그런 기록이, 범죄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를 그 필터링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여나 뭐 불의의 일로 뭐 이런 범죄 기록이 있는 분이 계시면 그 부부 중에 없으신 분을 메인 어플리컨트로 하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범죄 사실 기록 확인서 요걸 떼면 되는데, 요걸 어떻게 떼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요거 같은 경우 한국에 계시면 되게 편해요. 경찰청에 가시거나 이러면 금방 떼준다고 그래요. 근데 외국에 있을 경우에 저 인터넷에 보니까 뭐 그 대사관에서 대행을 해주는데 막 3개월씩 걸리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한국에 가야 되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검색하다가 좋은 걸 알게 됐어요. 이 인터넷으로 발급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참 좋죠. 인터넷에도 지금처럼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하면은 인터넷에서 실제 발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 발급이 액티브엑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7에서 밖에 안 돼요. 윈도우 10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영문 버전도 안 되고요. 영문 OS도 안 되고, 한글 윈도우 7에서 겨우겨우 드라이버 맞는 프린터를 찾아갖고 연결해서 뽑았어요. 어쨌든 인터넷에서도 뽑을 수 있다.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그냥 경찰청만 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가 8번이 Self-Declaration on Main Applicant Dependent Health Condition인데, RB1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MM2H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나면 같이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장표죠. 그 다음에가 이제 만약에 그 배우자랑 같이 하면은 그 결혼 증빙을 해야 되는데 9번과 10번은 뭐냐면은 birth certification, legal documentation, 뭐 children이 있었거나 이러면은 이런 걸 다 내라 이러는데 9번과 10번이 뭐냐면 영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문 주민등록 등본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한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인터넷으로 다 뗄 수 있습니다. 무료로요. 물론 프린터가 연결이 돼야죠. 적절한 프린터가 연결돼야죠. 물론 한국에 계신 경우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도 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9번, 10번은 그 영문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이 11번째가 뭐냐면 The certification copy of latest 3 months bank statement, other related financial documentation to indicate the financial capability to support stay in Malaysia.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사는 동안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50만 링기 같은 경우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링기시고 50세 이상이면 35만 링기지였던가요? 그러니까 약 1억 3,500 정도 50세 미만인 경우에 그 돈이 지금 은행 잔고에 있다라는 거를 3개월간의 잔고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게 뭐 한 통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 13번에 쓰게 돼 있는데요. 13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쓸 때 되는데 여러 개의 통장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적금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예금 통장만 아니고요. 적금에 뭐 5천만 원을 넣었다. 하나의 적금에 5천만 원을 넣고 하나의 뭐 다른 적금에 5천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내 계좌에 그 5천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3개를 이렇게 같이 증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보통 팁으로 은행 담당자의 영문 명함을 같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12번이 certified copy of latest 3 months pay slip and or government pension primary source 나오는데 말씀드렸죠. MM2H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의 안정적인 수입원 10,000 링깃 이상 27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돼요. 3개월 최근에. 그러면 뭐 있어야 됐어요? 월급이 있거나. 근데 은퇴 비자니까 월급이 없을 경우에는 가버먼트 펜션에서 연금이 들어오거나 해야 되죠. 그러면 다른 건 없냐?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를 하고 계시면 부동산 임대 수입이 27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면 그 급여 명세표랑 밑에 나오지만은 급여 명세표가 들어온 증빙이 되는 그 3개월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은행 거래 내역서라고 해요. 잔고 증빙이라고 하잖아요. 인풋 아웃풋 오는 걸 요거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저같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레이시아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갔다가 사실은 백당했어요. 이건 안 된대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소득이 아니고 한국이든 어디든 말레이시아 이외에 있는 데서 소득 27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증빙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여러분들이 임대를 하고 계신다면은 영문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를 하고 임차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런 용도를 쓴다라고 해서 다시 날인을 받으셔갖고 뒤에 같은 샘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영문으로 된 거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면서 최근 3개월간 은행에 임대료가 들어왔던 거를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또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연금을 받은 경우에 뭐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받으신 경우에 그거를 이제 영문으로 증빙하는 증빙 서류와 함께 역시 은행에 입금된 내용들을 같이 제출합니다. 물론 이때 은행 계좌를 할 때 10번과 같은 계좌하면 더 좋고요. 아닌 경우라도 거기다가 다시 은행의 담당자 영문 명함을 같이 붙여주는 센스
굉장히 좋은 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3번이 뭐냐 하면은, 이거 역시 뭐냐 하면은, 그 MM2H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생기는 문서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사인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13번에 10번이랑 12번에 증빙하는 그 은행 계좌, 10번에 증빙하는 은행 계좌들, 아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뭔지를 여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준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잖아요. 이제 서류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말레이시아에 계시거나 오시면 바로 제출하셔도 돼요. 푸트라자야라는데, 우리나라 보면 세종시 같은데요. 그래서 가서 직접 1층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내면 다시 빠꾸할 가능성이 적죠. 근데 이렇게 잘 준비를 안 하면 보통 우리가 리턴되는 경우, 빠꾸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다 보면 많아요.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면 굳이 이것 때문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내고 나서 한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께 지금 보이는 이런 레터가 날라옵니다. 당신은 in principle, 조건부 승인이 됐어요. 라고 해서 이제 와서 신체 검사도 받고 직접 본인이 자신있게 얘기했던 그 돈도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도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줄게요. 라고 하는 거의 승인 레터가 오면 어차피 와야 돼요. 한국에. 어차피 와야 돼요. 이 말레이시아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오셔도 되지만 굳이 안 오시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나오는 MM2H 센터, 푸트라자연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맡긴다고 해도 본인이 아니면 접수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차피 맡기려면 한국에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또는 누구한테 맡기면 검토를 여기서 저같이 아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한테 검토를 잘 받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넣는 것도 참 자세히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해주지 않아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MM2H는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중국 사람들 포함해서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거를 받은 사람은 차량 구입에 세제 혜택이 엄청 컸어요. 그게 폐지가 됐어요. 나머지도 비슷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어플라이를 하는 게 빨리 받아두는 게 여러분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시간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경청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과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능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실 때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같이 구독하고 좋은 정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